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일과정설이 치명적인 맹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일과정설도 아주 그럴듯한 이론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동일과정설은 영국의 허턴이 지구의 이론이란 책에서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라엘이 좀 더 보완해서 지질학 원리란 책으로 출간해져서 지금은 지질학에 유일하게 인정받는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라엘은 그 책에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은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을 이해하면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 수 있다. 그는 특히 지구의 역사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지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 즉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암석화, 융기, 풍화는 매우 느리게 일어날 뿐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므로 지구의 역사는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지구의 역사는 무한히 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엘의 이 주장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암석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융기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융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지표면이 솟아올라야 되는데 그냥 솟아오를 수가 없잖아요. 화산 폭발로 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융기가 아니라 그냥 화산재들이 쌓여가지고 섬이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융기란 말은 이 지표면이 엄청나게 솟아올라야 되거든요.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에도 융기가 됐다라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설화로도 전해지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융기는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노아 홍수가 난 후에 이 지판들이 대규모로 충돌하게 됩니다. 왜 충돌하게 됐는지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판끼리 충돌하다 보니까 이게 솟아오르게 되죠. 그게 히말라야 산맥이고 로키 산맥이고 우리나라 태백 산맥도 그렇게 형성됐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동일과정설에서는 지구 역사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었다니까 융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융기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일과정설은 진화론처럼 아주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럴듯한 이론이지만은 치명적인 모순, 맹점, 융기가 없기 때문에 이 동일과정설은 지질학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륙의 약 80%와 바다 대부분이 퇴적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풍화작용이 일어나려면 노출되어 있는 암석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바위가 있는데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뜨겁게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밤이 되면은 기온이 떨어져서 춥잖아요.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하면 이게 서서히 이제 풍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비가 들어가면은 빗물이 들어가서 풍화작용이 더 촉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산소가 그 암석을 산화작용을 해서 더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이 암석이 바위가 되고 또 바위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흙이 되는 그런 풍화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풍화작용은 땅 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을 받지도 아니하고 산소와 접촉도 없고 빗물의 직접적인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은 반드시 지표면 바깥에 있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표면의 80%가 퇴적암이라니까.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지구의 80%나 퇴적암으로 덮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노아 홍수라는 거대한 홍수가 모든 퇴적물들을 휩쓸어가지고 지표면을 덮기 때문에 그렇게 지표면의 80%가 퇴적암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과정설대로 한다면은 화석은 하나도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동일과정설에 따르면은
퇴적암층은 5,000년 동안 30cm 정도에 쌓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0년에 6mm 정도 흙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가장 얇은 나무잎 화석도 발견되는데요. 나무잎 그 1, 2mm 정도 되는 나무잎에 흙이 쌓이려면은 적어도 20, 30년이 가야 됩니다. 그동안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또 그 위에 있던 흙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1년도 못 가서 나무잎도 나중에 햇빛을 받고 뜨거워지고 밤이 되면 추우니까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움츠러지면서 바스러지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건 다 부서지고 맙니다. 화석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잠자리 화석이나 나비 화석도 발견되는데 한 1cm 정도 그 위에 흙이 덮이려면은 적어도 150년 정도는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 빗물에 썩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개미나 이런 것들이 와서 뜯어먹어 버리기 때문에 화석이 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뭐 공룡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매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화석이 되려면 몇만 년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년에 6mm씩 흙이 쌓여가지고는 화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설은 융기가 반복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화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통일과정설은 지질학의 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일과정설로 인해서 지구의 역사는 무한히 길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윈은 이 통일과정설을 통해서 진화되어진 기간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되는데 6,000년 동안에 세균이 인간으로 진화됐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라헬이 지구의 역사는 무한히 길다니까 그걸 이용하고 그걸 설명해서 진화론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과정설이 잘못된 것처럼 진화론도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아주 그럴듯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지만은 치명적인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과정설이나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